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박혜진 팀장입니다. 이제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라벨링 가이드에서는 브라질의 식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분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브라질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표기사항 및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벨을 표시하실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라벨링 항목과 이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식품 라벨은 최소 1mm 이상의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식품 포장의 디자인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수산식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식품명, 구성 성분, 제조 수입업체 정보 및 원산지, 영양 성분, 순중량, 유통기한, 보관 및 사용 지침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특히 영양성분 경고 라벨의 경우에는 표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라벨링 표기사항 8개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명입니다. 식품명은 일반적인 명칭이나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명과 관련된 단어나 문구를 표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표시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브라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포장 라벨 표시면이 10제곱센티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필수 라벨링 항목의 표시가 면제되는데 이때에도 식품명은 꼭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훈제 연어, 냉동 굴 그라탕 등 식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성분 목록을 작성하실 때는 성분의 함량 비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은 구성 성분 뒤에 나열해야 하는데요. 이때 식품 첨가물의 주요 기능 및 국제식품 첨가물 번호를 첨가물명과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성분 목록을 나열하기 전에는 성분을 뜻하는 포르투갈어를 제목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만약 성분 목록에 여러 원재료로 구성된 복합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복합 성분을 구성하는 성분의 목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과정에서 증발한 액체류 성분은 표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모두 앞단에 포르투갈어로 성분을 제목으로 적은 뒤 식품 성분을 나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성분을 모두 나열한 뒤에는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이 적혀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국제식품 첨가물 번호가 함께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수입업체 정보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성명,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업체 이름과 브랜드, 주소, 생산시설 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실 때에는 Made in, Producto, Industria 등의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산지를 표시한 두 번째 이미지는 중국산 제품, 브라질에서 제조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표시사항은 영양성분입니다. 영양성분은 100g, 100ml당 영양소 함량과 총 제공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필수 표시 영양성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열량과 함께 주로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 등을 표시합니다. 영양성분표는 구성성분 목록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요. 가려진 부분 없이 포장이 변형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읽기 어려운 곳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양정보 표시면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소형식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표 형식으로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좌측 이미지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섬유,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고 우측 이미지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중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중량은 포르투갈어로 순중량을 뜻하는 페주 리퀴도 또는 영어 net weight와 같은 그런 문구를 이용해 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제 단위계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순중량이 그램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은 암호화되지 않은 명확한 날짜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기재할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된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저장 기간에 따라 표시 방법 역시 상이한데요. 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인 식품은 1. 월의 순으로,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월, 년의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은 consumed, tested, validad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validad의 약자를 사용해서 1, 월, 년의 순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관 및 사용 지침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바르게 보관 및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식품과 개봉 후 변질될 수 있는 식품은 보관 및 사용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보관 지침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 보관하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역시 보관 지침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와 유사하게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양성분 경고 라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품 포장 전면에 해당 식품이 위 영양성분을 높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이 고함량인 식품임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기준치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고형, 반고형 식품과 액상식품의 표시 기준이 서로 상이하니 이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양성분 경고 라벨은 고함량을 뜻하는 포르투갈어인 아우투행을 표시한 뒤 성분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는 실제 제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 경고 라벨의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가로 또는 세로로 자유롭게 배열을 바꾸어 표시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좌측 상단의 이미지는 설탕 고함량, 하단은 설탕, 나트륨 및 포화지방 고함량 식품임을 나타내는 라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의 이미지는 설탕, 포화지방 고함량 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요건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제품은 브라질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조미김 제품입니다. 라벨에는 앞서 설명드린 식품명부터 보관 및 사용 지침까지 7개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영양성분 경고 라벨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식품인 관계로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라벨링 항목들을 쉽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품 라벨 이미지에 이 7개 항목이 표시된 곳에 번호를 달아두었으니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각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시 항목, 식품명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제김의 식품명은 데리야끼 김 스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성분은 좌측 상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분이라는 제목 뒤에 구성 성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김, 카놀라유, 참기름, 간장 분말 순으로 적혀 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표시 항목인 제조 수입업체 정보 및 원산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당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1회 제공량은 10g으로 10g당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섬유, 나트륨의 함량이 표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순중량은 우측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순중량이 10g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입니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포장의 다른 면에 별도 기재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라벨에서는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보관 및 사용 지침은 제품 좌측 중앙에 나타나 있는데요. 포르투갈어로 직사광선과 열에 노출되지 않으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개봉 후 즉시 소비하라는 소비 지침 역시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표시 항목이 실제로 제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양성분 경고 라벨은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 기준치가 표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예시는 게맛살 제품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좌측 상단에 식품명이 있고요. 우측 하단에는 제품에 사용된 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나열한 구성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은 그 용도와 명칭, 그리고 국제식품 첨가물 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브라질 라벨링 규정에 따라 이를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조 수입업체 정보 및 원산지 정보는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제조업체명과 수입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성분이 표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총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섬유, 나트륨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시 항목인 순중량은 제품명 바로 아래에 나타나 있는데 이 제품의 순중량은 200g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조일 및 유통기한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다른 면에 별도 표기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보관 및 사용 지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냉장, 냉동 등 보관 방법별로 권장 온도와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고 있으며 섭취 시 권장 해동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표시 항목인 영양성분 경고 라벨은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이 기준치가 표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시는 냉동 굴 그라탕의 라벨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식품명이 있고요. 제품에 사용된 재료를 나열한 구성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복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복합 성분을 구성하는 원재료를 추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시 항목인 제조 수입업체 정보 및 원산지는 제품 라벨 외곽의 모서리를 따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성분 정보가 표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총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섬유,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중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제품명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통기한이 제품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일, 월, 년의 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및 사용 지침의 경우 제품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여덟 번째 표시 항목인 영양성분 경고 라벨은 기준치 미달로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포르투갈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표기 사항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최소 1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의 라벨 표시 면적이 10제곱cm 미만인 소형식품은 필수 표시 항목의 표시가 면제되지만 식품명만은 꼭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통기한별로 표시 방법이 상이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일, 월로,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월, 년의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 포장 전면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브라질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도 브라질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 자료집에 더 자세하게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